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의 선호, 그러니까 뭘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숫자로 딱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책, 베리안 교과서를 펼쳐서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도구, 효용함수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도입니다. 먼저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이 뭔지 기본기부터 다지고요. 그 다음엔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하는 완전 대체제, 이거 없으면 저것도 소용없어 하는 완전 부한제, 그리고 좀 특이한 준선형 효용함수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컵 더글라스 함수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복해보자고요. 네,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막연한 좋아함을 어떻게 수학이라는 아주 논리적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사과보다 바나나를 조금 더 좋아하는 그 미묘한 느낌을 어떻게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가장 클래식한 예시를 한번 보시죠. 효용함수 u는 x1 곱하기 x2. 와, 정말 간단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번제와 예를 들어 사과의 개수랑 2번제와 바나나의 개수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과 2개, 바나나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제 만족도, 즉 효용은 2 곱하기 3에서 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선호에 숫자를 붙이는 게 바로 첫걸음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효용값이 예를 들어 10으로 딱 고정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곱해서 10이 되는 모든 조합이 있겠죠? 사과 2개, 바나나 5개도 효용이 10이고, 사과 5개, 바나나 2개도 효용이 10이고요. 이런 점들을 모조리 찾아서 싹 연결하면요, 그게 바로 만족도가 똑같아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점들의 모임, 바로 무차별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보면 바로 이 그림처럼 나옵니다. 원점에서 더 멀리,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곡선들이 그려지죠. 경제학자들이 흔히 아주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무차별 곡선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잘생긴 일반적인 선호 말고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완전 대체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두 재화가 소비자에게 완벽하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상황을 말해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재화가 사실상 같은 물건인 거예요. 예를 들어 파란색 펜이든 검은색 펜이든 저한테는 그냥 글씨 써지는 펜이라는 게 중요하지 색깔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펜의 총 개수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나 깔끔한 더하기, 즉 직선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A와 B는 각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뭐랄까 애정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만약 A랑 B가 똑같이 1이라면 1번 재화 하나랑 2번 재화 하나를 바꿔도 만족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이겠죠? 베리안 교과서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네요. The consumer is willing to substitute good 1 for good 2 at a constant rate. 바로 이 일정한 비율, 즉 기울기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직선 관계가 완전 대체제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한 문장입니다. 자, 이거나 저거나가 있었다면 둘 다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또 있겠죠? 이제 정반대의 세계, 완전 보완제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개념은요, 이 비유 하나면 그냥 끝납니다.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This is the left shoe, right shoe case. 바로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의 경우라는 거죠. 제가 왼쪽 신발만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오른쪽 신발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완벽한 한 쌍, 짝이 맞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선호를 나타내는 함수는 정말 기발합니다. 효용이 두 재화 중에서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의 민, 즉 최소값 함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 왼쪽 신발이 10개, 오른쪽 신발이 3개 있다면 제 효용은 민 10,3이니까 결국 3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신발이 3개밖에 없으니 신발은 3켤레밖에 못 신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자는 각각의 개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완성된 쌍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짝이 없는 신발은 사실상 효용이 0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럼 조금 더 특이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한 재화는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 재화는 뭐랄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준선형 선호가 그 답을 줍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선호예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제가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그 행복감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X2라는 재화, 예를 들어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X1이라는 재화, 커피에 대한 만족도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들이 모두 똑같은 모양인 채로 위아래로 그냥 평행 이동만 하는 겁니다. 이 공식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X2로부터 얻는 효용은 그냥 VX1에 더해지기만 합니다. 복잡한 곱하기나 나누기가 아니라 그냥 더하기죠. 즉, X2에 대해서는 효용함수가 선형, 리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형적이다 라는 뜻의 준선형, 커지리니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모든 곡선이 똑같이 생겨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아래 곡선을 그대로 잡아서 위로 쭉 끌어올린 모양이잖아요. 이게 바로 한 재화에 대한 선호는 고정된 채 다른 재화만 늘어나는 준선형 선호를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경제학 모형에서 아마 가장 많이 보게 될 슈퍼스타, 바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요.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소비자 선호를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봤던 잘생긴 무차별 곡선을 대표하는 뭐랄까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콥 더글라스 함수의 핵심은 바로 여기 어깨 위에 작게 올라탄 이 지수 C와 D입니다. 이 숫자들은 각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가 클수록 소비자가 그 재화를 더 중요하게, 더 많이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두 그래프를 비교하는 건데요. 왼쪽 A 그림은 C와 D가 같아서 두 재화에 대한 선호가 균형 잡혀 있죠? 반면에 오른쪽 B 그림은 D 값이 C보다 훨씬 크니까 2번 재화에 대한 선호가 아주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X2 축에 더 가깝게 확 휘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쓰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C와 D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그 둘의 비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지수의 합이 1이 되도록 식을 변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분수를 약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질적인 선호는 그대로인데 다루기 훨씬 쉬워지는 마법 같은 거죠.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커피와 설탕에 대한 여러분의 선호는 과연 어떤 함수에 가장 가까울까요? 무조건 커피 한 잔에 설탕 2스푼 하는 분이라면 완전 보완제에 가깝겠죠? 설탕이든 시럽이든 단맛만 나면 돼 하시면 완전 대체제일 거고요. 아니면 적절한 조합을 선호하는 콥 더글라스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학이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운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